그래요. 오늘 1심 선고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안 나온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 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데 이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에 네, 선고가 나오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블랙리스트 관여 등 총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1심 선고를 통해서 이 혐의들에 대한 유무죄가 확정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생중계를 하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불출석 네,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 재판에 안 나온다는 거고, 그러니까 생중계를 해도 피고인 얼굴을 볼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뭐 나오더라도 네. 사실은 법정에서 피고 얼굴을 비추고 재판장 얼굴 비추고 막 이렇게 네. 영상 그 중계방송 공식을 네네. 적용할 수는 없어요. 사실 네. 법원 생중계는. 물론 이제 방송사 카메라가 들어가서 촬영한다면 그렇게 카메라 네. 워킹이라든지 이렇게 말하자면은 화면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법정에서 직접 중계하기 때문에 네네. 오로지 재판장 얼굴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4대를 설치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 하나는 이 재판부를 전체를 다 비추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주문을 읽는 네, 재판장의 얼굴을 좀 비추고 한쪽은 검사석, 한쪽은 피고인석 이렇게 비추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어쨌건 이게 방송사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법원에서 이제 해가지고 방송사에 이제 송출을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단조로운 단조로운 화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오늘 1심 선고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텐데 같이 보실 때는 SBS 채널을 맞추시고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딴 채널 보고 있다 그러면 돌려서 같은 화면이 나올 테니까요. 네. SBS로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중계는 모두 SBS가 그렇죠. 네. 중계 방송의 황제. 얼마 전에 그 자료가 나온 거 보니까 그 2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SBS가 중계를 잘했는지 이 뉴스 시청률로도 그게 많이 이어졌더라고요. 그래요. 최고의 SBS입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실무회담이 열렸습니다. 예. 네, 회담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없이 4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이 대표단은 회담 종료 후에 청와대로 복귀를 해서 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이 별도로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하진 않았습니다. 예. 이게 아직 논의가 완료가 되지 않은 데다가 경호상의 이유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이 양측은 경호, 의전 그리고 보도 분야 실무회담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언론이 관심 갖는 대목은 2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이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분단 후 처음으로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남측 국경을 넘어오는 건데 어떻게 내려오느냐. 네, 그 문제입니다. 그냥 뭐 휴전선, 군사분계선 넘어서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뭐 뛰어서 볼장 넘어오냐. 비행기로 올 수도 없는 것이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차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상징적으로 걸어 내려올 수도 있고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게다가 이제 우리 측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이렇게 걸어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좀 인사말을 주고받는 모습 자체가 이제 굉장히 상징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또 역사적인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도 이제 생중계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관심사는 실무회담에 참석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측에서는 이제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을 단장으로 청와대의 여러 비서관들이 참석을 하셨고 북한에서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해서 또 여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우리 측의 윤건영,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시죠. 그리고 북측의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눈에 띄었던 이유는 이 김여정 특사가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 방남을 한 당시에 그때 맞상대로 처음 만난 뒤에 이 사실상 두 정상 간의 메신저 역할을 이 두 사람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언론은 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 만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직접 이제 만났다는 것은 뭐 이번 만남에서 뭐 실무회담에서 좀 중요한 얘기가 오갔거나 아니면 뭐 의제를 사전에 뭐 얘기를 했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 실무준비회담에서도
괄목할 만한 그런 합의가 있을지 네. 주목됩니다. 예. 무엇보다 회담이 예전처럼 막 엄청 길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예. 네,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서로 네. 이 화해, 협력의 의지가 있다 보니까 네네. 회담 그 속도나 또 합의의 그 어떤 그런 범위가 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이제 보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공군 전투기가 추락했어요. 예, 그 경북 야산에 추락을 해서 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수색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 추락한 전투기는 F-15K,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데요. 예. 어제 오후 1시 10분경 공군 대구기지에서 이륙해 비행을 하다가 오후 2시 38분경에 이 경북 칠곡군 가산면 유학산에 추락을 했습니다. 예. 이 추락 후 인근 골프장에 있던 손님들의 신고를 받아서 수색에 나섰는데 이 유학산이 해발 839m의 꽤 높은 산이더라고요. 예. 게다가 좀 면적도 넓고 또 어제 안개가 많이 껴서 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민간 피해는 없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 비행기 안에는 이 최모 대위 그리고 박모 대위 두 사람이 탑승을 해 있었다고 해요. 예. 두 분이 이제 31살, 28살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일면 보니까 네네. 조종사 두 분 생사의 기로에서도 네네. 비상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행여 비상탈출을 했다가 네. 이 비행기가 뭐 민가라든지 이런 데 추락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이 비행기와 함께 이 전투기와 함께 산화를 한 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직 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예. 그렇게 좀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민가를 회피하려다가 탈출하지 못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왜 추락했어요? 기체결함입니까? 아직 그 정확한 원인이 안 나와서 이 예. F-15K가 한 번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한 2006년 경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2년 만에 네, 다시 또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건데 뭐 이게 뭐 기체 결함 때문인지 네, 좀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어쨌건 뭐 이게 기체 결함 문제면은 아직 뭐 저희 공군의 이 F-15K가 한 60대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요.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게 기차에 문제가 있는 거면은 빠르게 조치를 좀 취해야 할 텐데 우리 국민들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전투기가 최상의 전투기인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사실. 예, 뭐 그냥 싸구려 전투기를 팔고 산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이런 또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미국 방산업체하고 뭐 과거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뭐 최순실 씨와 연계가 돼 있다는 의혹도 있고 실제로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이 되기 직전에 네, 이 록히드 마틴 쪽에 로비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얼마 전에 나온 바도 있죠. 그래서 이게 로비로 이루어진 그 무기 구매라면은 굉장히 그 국민들로서는 혹은 이제 군대에 있는 장병들로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 또 있겠죠. 뭐 이 기종이 결정된 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이전 때의 일이고 하니까. 네, F-15K는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뭐 이 전투기가 이렇게 뭐 결함이 있는 거를 뭐 팔았다 이렇게 예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 국민의 그런 일각의 불안감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오선영님 가슴이 아프다. 표성은님 고인의 명복을 빈다. 또 박진선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볼까요? 네, 그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 5일 임시국무회의 그리고 산업경쟁력 장관회의를 열어서 이와 같이 예산안을 확정을 했는데요. 이 3조 9천억 원 중에 그 2조 9천억 원은 지난달 15일에 발표했던 청년 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그 연간 최대 1천만 원 정도의 이제 실질적인 혜택을 줘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게 이제 만들어진 정책인데요. 다만 이 정책으로 기존의 중소기업에 근무했던 청년들과 그러니까 이 정책 이전에 중소기업에 들어갔던 청년들과 좀 역차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 정부는 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이 3년간 3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이 내일 채용 공제의 혜택 범위를 좀 늘려서 이 기존에 그 취업을 했던 이런 분들도 좀 챙길 수 있도록 역차별 문제가 해소가 좀 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나머지 1조 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업종을 지원하는데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예. 이 정부는 그 GM이 있는 군산 그리고 거제, 통영, 고성, 그 창원, 진해, 울산, 동구 이렇게 6개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예, 예.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 해당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년간 법인세 등의 세금 징수가 유예가 되고요. 예. 이 창업기업은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예, 예. 이 재원은 지난해 쓰고 남은 2조 6천억 그리고 기타 여유자금을 활용할 예정인데 이 4월 국회에서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다음 달부터 바로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이 자유한국당에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예, 예. 좀 난항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추경 편성, 3조 9천억 규모의 추경 편성 소식 전해주셨고, 짧게 하나 더 전해주실까요? 미세먼지 네. 나쁨일 때 호흡기 질환을 겪는 아이들 네. 출석으로 인정해준다. 그렇습니다. 이 호흡기가 취약한 학생들은 미세먼지가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 교육부는 이런 학생들이 결석을 해도 허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이 학교에 미리 진단서를 낸 학생들에 한해서 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네,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쁨 이상이 나오면 학부모께서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결석을 알려주시면 되고, 유치원생들은 진단서가 없더라도 결석을 인정받게 됩니다.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하나는 이 재판부를 전체를 다 비추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주문을 읽는 재판장의 얼굴을 좀 비추고 한쪽은 검사석, 한쪽은 피고인석 이렇게 비추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건 이게 방송사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법원에서 이제 해가지고 방송사에 이제 송출을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단조로운 단조로운 화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 1심 선고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텐데 같이 보실 때는 SBS 채널을 맞추시고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딴 채널 보고 있다 그러면 돌려서 같은 화면이 나올 테니까요. SBS로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계는 모두 SBS가 그렇죠. 중계 방송의 황제. 얼마 전에 그 자료가 나온 거 보니까 그 2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했었잖아요. 그때 SBS가 중계를 잘했는지 이 뉴스 시청률로도 그게 많이 이어졌더라고요. 그래요. 최고의 SBS입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제 판무 역할을 이 두 사람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언론은 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 만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직접 이제 만났다는 것은 뭐 이번 만남에서 뭐 실무회담에서 좀 중요한 얘기가 오갔거나 아니면 뭐 의제를 사전에 뭐 얘기를 했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 실무준비회담에서도 괄목할 만한 그런 합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이 회담이 예전처럼 막 엄청 길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서로 이 화해, 협력의 의지가 있다 보니까 회담 그 속도나 또 합의의 그 어떤 그런 범위가 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이제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공군 전투기가 추락했어요. 그 경북 야산에 추락을 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수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전투기는 F-15K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데요. 어제 오후 4분께서는 이렇게 걸어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좀 인사말을 주고받는 모습 자체가 이제 굉장히 상징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또 역사적인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도 이제 생중계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관심사는 실무회담에 참석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측에서는 이제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을 단장으로 청와대의 여러 뭐 비서관들이 참석을 하셨고 북한에서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해서 또 여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우리 측의 윤건영, 윤건영 국정상화 실장, 청와대 국정상화 실장이시죠. 그리고 북측의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눈에 띄었던 이유는 이 김여정 특사가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 방남을 한 당시에 그때 맞상대로 처음 만난 뒤에
이 사실상 두 정상 간의 메신저점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실무회담이 열렸습니다. 예. 네, 회담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없이 4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이 대표단은 회담 종료 후에 청와대로 복귀를 해서 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이 별도로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하진 않았습니다. 예. 이게 아직 논의가 완료가 되지 않은 데다가 뭐 경호상의 이유가 있으니까요. 예. 네,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이 양측은 경호, 의전 그리고 보도 분야 실무회담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예. 언론이 관심 갖는 대목은 2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예. 이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분단 후 처음으로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남측 국경을 넘어오는 건데 어떻게 내려오느냐. 네, 그 문제입니다. 그냥 뭐 휴전선, 군사분계선 넘어서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뭐 뛰어서 볼짝 넘어오는 비행기로 올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차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상징적으로 걸어 내려올 수도 있고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게다가 이제 우리 측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요. 오늘 1심 선고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안 나온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 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데 이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에 선고가 나오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블랙리스트 관여 등 총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1심 선고를 통해서 이 혐의들에 대한 유무죄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생중계를 하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재판에 안 나온다는 거고, 그러니까 생중계를 해도 피고인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뭐 나오더라도 사실은 법정에서 피고 얼굴을 비추고 재판장 얼굴 비추고 막 이렇게 영상 그 중계방송 공식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사실 법원 생중계는. 물론 이제 방송사 카메라가 들어가서 촬영한다면 그렇게 카메라 워킹이라든지 이렇게 말하자면은 화면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법정에서 직접 중계하기 때문에 오로지 재판장 얼굴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4대를 설치한다라고